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1일 새벽 3시 20분. 배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칠 전 사둔 샌드위치가 있네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몇 달에 한 번씩 사 먹어요. 편의점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전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잼이 들어있어서 달달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어. 유통기한. 당신을 알게 된 그날을 증오해. 내 나이 50, 당신과 결혼한 게 25. 딱 내 인생의 반을 당신과 살았네. 야채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딱 하루 일했던 그날, 운명처럼 당신을 만났지. 운명? 그래,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은 운명이었어. 그 운명이 내 운명을 송두리째 파탄낼 줄은 전혀 상상 못했어.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몇 달을 어둠 속에 살다가 마음 단단히 먹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했던 그날, 당신은 감자를 사면서 나에게 말했어. 감자전 먹으러 갈래요? 일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말에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보고 있던 우리 엄마. 방순아, 다녀와. 엥? 다녀오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부터 우리 엄마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였어. 20대 청년이 야채도 사러 다니고 성실해 보인다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그날 당신과 막걸리에 먹은 감자전, 내가 세상에서 먹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 이 남자는 어디서 온 거지? 백마탄 왕자처럼 내게 다가온 당신. 그 다음 날부터는 당신과 매일 놀러 다녔지. 교통편이 좋지 않던 시골 촌동네에 나가본 곳이라고는 읍내뿐. 차가 있던 당신 덕분에 전국 팔도 정말 말 그대로 유랑하고 다녔어. 방순이 오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래, 가자. 전국 최고의 떡볶이 맛집이라고 전라도까지 가던 자상한 당신. 덕분에 만난 지 몇 달 안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애 둘을 낳아 키웠지. 내가 만약에 우리가 자주 다퉜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소원했으면 지금 이 허망한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 우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으니까. 반평생 모든 걸 나한테 맞춰준 당신. 그걸 보고 자라서 사춘기 없이 바르게 자라온 아이들. 아직도 2주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기억을 지우는 데는 시간이 약이라지만 지금 나는 1초가 0.00001초 정도로 너무 느리게 흘러가. 2주 전. 몇 시쯤 올 거니? 어머님, 지금 슬슬 가려고 해요. 올 때 방앗간 들려서 고춧가루 들고 와라. 네, 어머님. 그날은 김장날이었다. 오늘 고생 많이 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미안. 아니야, 자기 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 푹 자. 쏘리. 남편은 이번 주 내내 야간이었다. 매년 김장 때 남편과 같이 시댁에 갔었다.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타이밍이 안 맞았다.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를 들고 시댁에 갔다. 시댁은 차로 10분 거리. 어머니 좋았어요. 왔냐? 힘들지? 조금 쉬었다 천천히 해. 아니에요, 어서 도와드려야죠. 저는 아무리 해도 어머니 김치 못 따라가겠어요. 아니야, 나 혼자 담그냐? 항상 같이 담궜잖아. 빨리 하고 보쌈 먹고 싶어요. 시어머니와 둘이서 하는 김장이지만 식구가 많지 않아 김장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올해는 유독 더 적어 보인다. 자식들은 한 놈은 군대에 갔고 한 놈은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한다. 김장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어머니가 고기 삶은 거랑 김치랑 집에 갖다 놓고 와라. 차 놓고 와. 오랜만에 한잔 해야지. 냉장고에 굴 담아놨어. 방구 갖다 줘. 방구 굴 좋아하잖아. 그럴까요, 어머니? 김장김치와 굴과 고기를 들고 집으로 갔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다. 현관문을 열었다.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웬 여자 신발? 깜짝 선물인가? 들고 온 걸 현관 앞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가봤다. 개 같은 놈. 뭐하냐? 뭐야, 당신? 왜 이렇게 빨리 와? 남편 놈이 내 침대에서 처음 보는 여자랑 뒹굴고 있었다. 누구야? 현관으로 가서 김치 2포기를 양손에 들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던졌다. 구데기 같은 놈아, 너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 시어머니랑 김장 담그고 왔는데, 내가 지금 너 처먹이려고 굴보쌈을 가져왔는데 너는 저 거지 같은 여자랑 뭐하는 짓거리야? 나만 사랑한다며, 나밖에 없다며, 자식들보다도 내가 좋다며, 니네 엄마보다도 내가 좋다며.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좋다며? 그런 놈이 내가 자는 침대에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뒹굴고 있어? 뭔 말을 해 이 자식아. 자꾸 지 혼자 다 말하면서 말할 기회를 줘야 말을 하지. 뭐라고? 나는 사실 진작에 지쳤어. 당신 비위 맞춰주느라. 저 소리를 듣자마자 현관에서 김장통을 들고 와서 남편 머리에 쏟아버렸다. 내가 맞춰달랬어? 당신이 그렇게 해온 거잖아. 적당히 해라 좀. 뭐야 이 김치 국물은. 드라마도 아니고. 드라마야 이 감자 같은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 없어. 그동안에 왜 나한테 잘한 건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싸웠잖아. 갑자기 이러는 이유나 좀 알자. 자꾸 말하려고 하면 말 막아놓고는. 사실은 그동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현관으로 다시 가서 굴과 고기를 들고 와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던져버렸다. 맛있게 처먹어라. 굴보쌈이다. 생각해보니 네가 왜 바람을 폈는지 저 여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동물같이 발광을 한 지금 이 현실로 다 끝났어. 내 침대는 빨갛게, 내 마음은 까맣게 멍이 들어버렸다. 저 하늘은 파랗게, 저 달빛은 노랗게 물이 들어버렸다.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했던 당신. 언제부터였는지 저 여자가 누군지 정말 관심조차 없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든 그 순간 그 더러운 기억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댓글입니다. 정말 더러운 남편이네요. 부부 침대에서 저러다니. 시간이 약이라는 말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지금은 정말 1분 1초가 괴롭고 시간도 천천히 가고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억은 아물게 되어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무조건 이혼하세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님도 신뢰가 떨어졌을 겁니다. 집에까지 데려올 정도면 둘이 볼장 다 본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선임하셔서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받을 건 다 받아야 하잖아요. 꼭 선임하세요. 저거 남편 일부러 집에 데려온 건가? 참 요즘 별 이상한 인간들 많다니까.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작성해서 오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려요. 간단히 소개하면 결혼 2년차 30대 부부이고 아직 애는 없어요. 남편이랑은 동갑이고 맞벌이합니다. 결혼할 때는 딱 반반으로 하고 집안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더 하는 편이에요. 식사 준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하고요. 남편이랑 저랑 밥 먹을 때마다 비위 상한다고 하는데 제 식성이 그렇게 별로인가요? 남편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똑같이 비위 상한다고 이야기할걸? 남편이 이야기한 것만 대충 적으면 저는 푹 익은 신김치를 좋아해요. 묵은지도 정말 좋아해서 밥이랑 신김치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은 싹싹 비워요. 반면에 남편은 신김치나 묵은지를 쳐다도 보지 않아요. 저도 이런 남편 입맛을 알아서 제 김치랑 남편 김치는 따로 빼서 밥상에 올려요. 근데 남편은 그것조차도 싫은지 제가 김치 먹을 때마다 싫은 티를 엄청 내요. 묵은 냄새 나는데 그걸 꼭 먹어야 하냐? 저는 어차피 따로 담았고 딱 제 앞에만 두고 먹는데 뭔 상관인가 해요. 웃긴 게 김치찌개나 김치찜은 해주면 또 잘 먹어요. 그것도 신김치로 끓이는 건데 저는 튀김이나 돈가스 탕수육 같은 튀긴 음식은 소스에 버무려 먹는 걸 좋아해요.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절여 먹고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식 돈가스보다 옛날 경양식을 좋아하고 탕수육도 부먹으로 먹고요. 남편은 저랑 반대예요. 튀김은 간장에만 찍어 바삭하게 먹고 돈가스도 일본식 돈가스, 탕수육은 찍먹으로 먹어요. 저도 식성이 반대인 걸 알아서 항상 제가 먹을 거는 덜어놔요. 근데 남편은 이것마저 싫대요. 비위 상한대요. 푹 절여진 튀김 껍질 보면 비위가 상한다고 해요. 제가 민트 초코를 정말 좋아해요. 후식으로 먹으면 상쾌하고 입안도 시원해져서 자주 먹는데 남편은 민트 초코를 싫어하거든요. 지한테 먹으라고 억지로 준 것도 아닌데 제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치약 먹는 것 같다. 비위 상해. 랍니다. 저게 잘 먹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인가요? 대충 생각나는 게 저 세 개인데요. 저도 너무 화나니까 그냥 따로 먹자 해도 나는 혼자 밥 먹기 싫다. 밥은 같이 먹어야지. 라네요. 그럴 거면 먹고 있는데 아무 소리 말던가. 저 맹세코 남편한테 먹는 걸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직업상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주말 빼고 일주일에 많으면 2번인데 같이 저녁 먹을 때마다 미치겠어요. 지 상사나 친구들한테도 못할 말을 하니까 같이 뭐 먹기도 싫고요. 저는 제 식성이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고쳐야 한다고 하네요.
자꾸 이상하다고 비이상한다고 이야기하니 정말 식성을 고쳐야 하는 건가 하고 생각도 들고요. 댓글입니다. 남편놈 비위가 상한 게 아니라 뇌가 상한 것 같은데? 남편은 쓰니가 뭐든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이는 것 같은데? 시비 걸고 싶어서? 사람 먹는 걸로 보기만 해도 비위 상하는 사람과 어찌 같이 살아요? 결혼 전엔 몰랐던 건가요? 연애 땐 아무 말 안 하다 지금 그러는 건 뭔가 쇼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밥 해먹고 살자예요. 비위 상한다는 핑계로 글쓴이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입맛대로 쥐고 흔들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위 상하면 밥 따로 먹자 하고 글쓴이는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요. 남편 굶든 말든 신경 끄고요.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면 끝난 사이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으로 통용되던 것들을 배우자의 타박으로 인해 의심하고 내 잘못은 아닌가 자꾸만 검열하게 되는 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음식 취향엔 아무런 정답도 없고 그저 존중만 있어야 맞아요. 묵은지 냄새가 많이 난다면 식사 시간을 조절하거나 안 먹는 날이 있다거나 조종하면 되고 다른 건 남편에게 강요만 안 하면 그만인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여기선 음식 취향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이에요. 네가 이상해, 네가 잘못됐어, 네가 예민해, 다 널 위해서야. 나중엔 어느새 나의 판단 기준과 취향이 모조리 그이에게 몰리게 될 겁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본인이 상식이에요. 차라리 어디 감히 취향을 존중은 못할지언정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느냐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사소한 건데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고요? 나중에 그게 쌓이면 큰일이 되어도 강하게 못 나갑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과한 걱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분들 결혼 초에 어디 맞고 사신 분들 아닙니다. 그냥 옷, 가구, 식사 메뉴, 그날 계획 사소하니까 남편에게 맞추지 뭐. 얼굴 붉히는 거 성가시니까 맞추지 뭐. 고집 세니까 져주지 뭐. 하다가 자기 자신 잃어버리고 그러고도 그걸 모르고 그러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주눅 들고 없어져 버린 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런 성향은 민초나 묵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 고집 세우려고 상대방은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화법 절대 안 고쳐져요. 난 네 존중할 생각 없지만 넌 내게 맞춰야 한다. 왜냐면 내가 옳고 넌 틀리니까. 이거 거의 뚫리지 않는 방패예요. 아마 여기 댓글들 보여줘도 사소한 일을 올려서 날 욕먹인다느니 고작 익명을 나보다 더 믿냐느니 하면서 다른 주제로 글쓴이를 무력화시킬지도 모르죠. 평생 조심하며 사시고 남편 외에 다양한 인간관계 꼭 유지하며 사시길 바래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 정말 감사해요. 하룻밤 사이에 베스트 톡이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은 분들의 댓글 읽어보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우선 댓글 중에 제가 뚱뚱할 것 같다고 그런 댓글도 있던데 저 그렇게 안 뚱뚱해요. 오히려 마른 편이라서 어딜 가도 살 좀 찌라는 소리 듣고 그래요. 제가 뚱뚱해서 남편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연애 때는 몰랐냐 하시면 우선 저희가 장거리이기도 했고 딱히 호불호 갈리거나 그런 식단은 안 먹었어요. 서로 식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연애 기간도 6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 진행했고요. 다른 댓글도 하나하나 잘 보았어요. 남편이 절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댓글 많더라고요.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어젯밤에 댓글들을 읽고 늦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주말이기도 하고 둘 다 출근 안 하는 날이기도 하고 늦잠 자고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는데 또 제가 먹는 거에 비위 상한다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대충 생각나는 대로 대화체로 적어볼게요. 또 신김치야? 냄새나서 비 상한다 했잖아. 어차피 따로 담았잖아. 내가 나 먹을 거 따로 담고 너 먹을 거 따로 담았잖아. 내가 너한테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왜 그래? 내가 싫다 하면 안 먹으면 안 돼? 냄새나서 싫다고. 내가 너 먹는 거 가지고 비 상한다 뭐라 한 적 있어? 막말로 내가 배추 푼내 싫다고 비 상한다 한 적 있어? 김치찌개랑 김치찜은 잘만 처먹으면서 왜 내가 뭐 먹을 때마다 난리야? 뭐? 처먹어? 너 말 다 했냐? 아니 다 안 했는데? 막말로 너 나랑 왜 살아? 내가 먹는 게 그리 처먹는 걸로 보여? 내가 집에서 놀기를 하냐? 나도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잖아. 너는 집안일 해? 밥도 따로 먹기 싫고 차리기도 싫으면 그냥 주는 대로 먹던가. 왜 밥 먹을 때마다 밥맛 떨어지게 그러냐? 네가 싫다 하면 내내 하고 안 먹어야 해? 나 앞으로 니랑 밥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차려 먹든가 해. 대충 이런 식으로 싸우고 저는 그대로 짐 싸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 놈은 어버버 하더라고요. 친정 가서 부모님 얼굴 보니까 바로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방서방이랑 싸웠냐고 한참 그렇게 울다가 진정하고 이때까지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 다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말없이 벽만 보시고 엄마는 그놈 당장 부르라면서 화내시고요. 부모님 진정시키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딱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시면서 어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처먹냐는 소리를 해. 네 식성이 비이상한 식성인데 감히 내 아들한테 발광이야. 한창 듣고 있는데 아빠가 제 핸드폰 뺏으면서 방서방이 우리 딸애한테 한 말 딸의 입으로 들었어요. 사돈댁에서 방서방이 귀한 아들이듯이 우리 딸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에요. 어릴 때부터 귀하게 키운 내 딸 이런 대접 받는다고 하면 방서방한테 못 맡깁니다. 방서방이 우리 애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할 거 아니면 난 딸애가 원하면 이혼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사돈댁에 다시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하시면서 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음고생 많이 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시는데 많이 울었어요. 어쨌거나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받고 이렇게 사는 모습 보여주니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랑 해서 오랜만에 맘 편하게 저녁도 먹었어요. 아마 저는 글쎄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지금 저는 뭐랄까 싱숭생숭해요. 남편 얼굴 보기 싫기도 하고 우선 오늘은 친정에서 자고 내일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이랑 끝내든 더 이야기해보든 무엇보다 제 편인 부모님도 계시니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요. 팬분들의 댓글 정말 감사해요. 만약 기회가 있으면 후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주변에다가 쪽팔려서 말 못하고 여기에다가 써봅니다. 2살짜리 딸을 키우면서 시부모님 도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맞벌이 맘입니다. 결혼 후 바로 아기가 생겨서 일을 못하다가 아기가 2살이 되면서 일에 욕심도 나고 마침 내 막내 동생이 자기 가게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일하러 가는 동안 아기를 봐주겠다네요. 물론 20대 초반인 동생이 전문가도 아니고 서툴겠지만 괜히 어린아이 다른 곳에 맡기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출근길에 동생네 집에 아기 맡기고 퇴근길에 동생네 가게에서 아기 찾아가고 있네요. 동생은 가게 출근길에 아기 데리고 가고요.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마침 아기가 막내 이모랑 잘 지내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제가 일을 하고 첫 월급을 받고 며칠 지났나?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월급날 며칠이냐? 그래서 이상하긴 했지만 별 생각 없이 15일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월급을 나한테 안 주냐? 첫 월급 받으면 용돈 바라셨나 해서 네 하면서 은행 가서 돈을 좀 찾아다가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20만원.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는 네 월급이 얼마고? 세금 떼니까 200만원 돈 되네요. 그런데 왜 나한테 20만 원 주노? 내한테 부가세 떼서 주는 거 같네. 용돈이 부족하세요? 용돈? 뭐라 카노? 용돈이라니. 월급 받았으면 당연히 내한테 주는 거 아니가? 제가 번 건데 다 달라고요? 내 집에 산다이가. 신랑이 생활비도 다 드리고 제가 집안일도 하잖아요. 너거 신랑도 총각 때부터 내한테 돈 벌면 다 갖다 주고 필요한 거 받아 쓴다. 저희 애 아니에요. 애기 있는 부모라고요. 저희도 저축이 필요하고 동생이 애기 봐주는데 돈 10,000원도 못 줬어요. 동생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좀 주려고요. 그리고 신랑 돈 관리까지 어머니께서 하시는 줄 몰랐어요. 결혼했으니 앞으로 저희가 돈 관리할게요. 뭔 이모가 조카 봐주는데 돈을 주냐? 동생 웃기네. 그런 거 보고 봐준 거라 카드나? 그러고 사돈처녀는 그 나이에 뭐 그리 큰 차를 타고 댕기노? TV에 나오는 스폰서인가 뭔가 있는 거 아니가? 그 나이에 사장님인 것도 좀 안 웃기나? 안 그나? 제 동생 그렇게 형편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애기 보면서 일하기 쉽나요? 아무리 자기 가게라도 힘들 거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동생이 이 못난 언니 때문에 애기 봐가면서 장사하는데 만난 것도 사주고 용돈도 좀 챙겨주고 싶은 내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동생이 단 한 번도 저한테 애기 봐주는 돈 달라는 적도 없어요. 제 동생 힘들게 카페 장사하면서 월 500 넘게 벌어요. 저보다, 아니 저희 부부보다 훨씬 잘 법니다. 저희 부부는 소형차 타는데 동생은 중형차 몰고 다니고요. 알아요. 다 동생이 노력하고 고생한 결과죠. 동생이 나보다 더 잘 살아도 뭔가 주고 싶은 언니 마음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얹혀 산다지만 저희 부부가 버는 돈 전부를 주고 필요한 거 받아 쓰라니요. 여태 신랑한테 생활비 타서 쓴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신랑이 대단한 저축하는 줄 알았네요. 내 월급 달라는 시어머님, 3년 넘게 자기 월급 엄마 가져다 바친 신랑, 이해됩니까? 그리고 내 동생을 거지 취급하면서 제가 쓰지 못한 말도 많은데 제 동생을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네요. 이 결혼에 대해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제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님 성격 무지 착하신가 봐요. 장사하는 여동생 스폰서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조언 구할 틈이 있던가요? 월세라도 분가하시죠. 그게 나을 듯 하네요. 3년 동안 자기 와이프가 아닌 자기 엄마한테 월급 갖다 바친 남편놈. 한여름에 그늘 한 점 없는 아스팔트 위에 매달고 싶어지네. 남편하고 먼저 말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와서 월급 달라 하면 남편놈도 당연히 엄마 드리는 게 맞지. 라는 개소리 짓거릴까봐 겁난다. 분가하세요, 분가. 내 집에 산이 내놓으라는 주장이라면 그 집에 안 살면 안 드리면 되겠네요. 지 남편 월급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여태 모르고 살았던 것도 웃기고 그냥 저 집안 저 남편 저대로 그대로 안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다 풀어놔서 괜히 엄한 여자 저런 집안 들어가서 고생할까 무섭네. 아무리 신랑에게 용돈 탔어도 어디에 무슨 저축 적금 드는지도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시엄마한테 월급 바친 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네. 아님 그동안 관심이 없었나? 말씀 잘하셨네요. 어른이라 하고 싶은 말씀 못하신 것 같지만 지금 하시던 것처럼 하면 돼요. 동생 얘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 받으세요. 능력 있어 돈 버는 사돈처녀를 스폰 받는 취급하는 시어머니 대우해드리기 싫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고요. 애 대학까지 보내주실 거 아니면 경제권 달라고 하세요. 애 키우는데 몇 억이 드는데 월급 하나도 안 드리고 분가를 하시면 되겠네요. 직장인 부부이고 사투리 쓰시는 거 보니 지방일 테니 전세 대출 받으면 어렵지도 않을 듯해요. 아니 뭐 저런 시모가. 점점 화나네요.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 보았습니다. 자작 아니고요. 제가 아래 결혼이라고 쓴 건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적은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편하게 글을 쓰시네요. 월급 달라고 하기 전부터 내 동생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독립하고 싶었고 신랑 능력이 아주 무능력해서 조금만 더 고생하자 싶은 마음이었네요. 이혼도 생각했지만 요즘같이 이혼이 너무 흔하고 쉬워진 것 같은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겠냐 하시겠지만 결혼하고 바로 생긴 애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신랑이 버는 돈은 알아서 관리를 잘하겠거니 나보다 나으니까 나한테 생활비 주는 거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결혼 전에 들고 온 나의 돈이 있어서 돈 달라고 할 일도 별로 없었고요. 크진 않지만. 그리고 시어머님은 연세가 그리 많지 않네요. 60년생입니다. 결혼 전엔 시어머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딸같이 대해줄게. 난 딸 좋아해. 이랬습니다. 워낙 TV를 달고 사시는 터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많이 무식하긴 합니다. 친구들과 전화통화에도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부모 눈치를 주냐? 뭐가 대단하냐? 요즘엔 시부모가 며느리랑 살아주는 거야. 등등 이런 되지도 않는 단어를 씁니다. 동생 부부는 저도 아주 심각합니다. 동생은 고딩 시절부터 일을 안 한 날이 없었고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과 대출 그리고 좀 모아둔 돈으로 장사 시작한 거고요. 다행히 그 동네에 카페가 없는 터라 독점이다시피 장사하다가 옆에 카페가 생겼지만 동네인 터라 단골들이 생겨 장사가 좀 되는 겁니다. 전 그냥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미련이 있다기보다 애기 때문에 그럽니다. 편부모 아래에서 자라나면서 받게 될 상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애 아빠는 사람이 순하고 착합니다. 다만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되면 시댁에 얹혀서 수락관 상공처럼 살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신랑이 답답할 정도로 효자 같아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조금만 이해해라. 어머님 여태 저렇게 사셨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이야. 내가 미안하다. 이럽니다. 많지 않은 조언이지만 조언들 마음 깊이 새기며 올바른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지난번에 글을 쓰고 좋은 댓글,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결혼생활 3년 동안 동생이 시어머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 참을 수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건 애기와 무능력하고 어머님께 월급을 고스란히 가져다 준 못난 애기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원룸이라도 가라는 댓글 보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크지도 않은 원룸 보증금 500만원도 손에 쥐고 있지 않는 못난 애기 아빠 덕에 그렇게 모진 삶을 살고 있었네요. 제 동생이 카페에서 애기 보기가 얼마나 힘든데 누가 보면 동생 애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가끔 울거나 하면 손님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일지. 그렇게 고생해서 조카를 봐주는 이유는 못난 언니가 조금이라도 생활이 윤택해지길 바래서 그랬겠죠. 댓글들 많이 읽어보면서 못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애기 아빠에게 여간 달방이라도 가자고, 여기선 못 살겠다고, 애기가 눈에 밟히지만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번 건데 우리의 저축 하나 없이 어머니께 못 드리겠다고,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한다면 난 애기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당신의 월 수익은 정확히 얼마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의 월 수익은 220만원이랍니다. 너무 염치 없지만 너무 답답해서 어제 저녁 애기 데리러 간 김에 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 네가 그런 대접 받는데 내 못난 가정 지키느라 너의 편에 서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어. 구석지고 장사 안 되는 여간 달방이라도 잡아서 독립하려고 해. 그리고 애는 어린이집에서 2살부터는 봐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울먹이면서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건 알았지만 그렇게 여간 달방까지 갈 정도로 힘든지 몰랐어. 나 혼자 너무 잘 먹고 산 것 같아 미안해. 이 가게도 어차피 부모님이 도움을 많이 주신 거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잘 먹고 잘 산 거니까 이제 내가 베풀어야 하는 때인가 봐. 그리고 언니가 분가할 때 내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 진작에 보탬이 되었어야 하는데 늦은 것 같아 미안해. 이번 기회에 그리 비싸지 않은 곳에 전세를 알아봐. 월세가 나가면 애 키우기 힘들어. 내가 가진 돈이 많이 부족하지만 나머진 대출을 받아줄게. 직장 좋은 내가 대출을 받아야 이자도 싸고 대출도 가능할 거야. 대출 이자는 필요 없고 형편될 때 갚으면 돼. 그리고 애기는 가게에 알바도 있고 하니 내가 봐줄게. 남도 아니고 내 조카야. 한 달 넘짓 애기 보다 보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조카야. 그렇게 어린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시집갈 때 가져간 혼수품, 전자제품 이런 거 언니 시어머님이 다 쓰고 있는데 가지고 나올 수 없으면 이야기해. 다른 건 몰라도 냉장고는 우리 조카를 위해 내가 사줄게. 다른 필요한 것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볼게. 공짜라고 생각지 말고 언젠가 꼭 갚아줘. 그리고 정 미안하면 주말에 우리 가게 와서 나랑 수다도 떨고 친정집에도 좀 가고 마음속에 담아둔 것들도 풀고 가게 바쁠 땐 좀 도와주고 해. 무능력한 형부는 꼴도 보기 싫지만 내 언니를 위해 내가 이러는 거니까 형부 보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해. 이러더군요. 동생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미안하고 이래저래 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언니가 해줘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오늘부터 집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님과는 대화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대화를 해봤자 내게 득될 것도 없고 신랑도 독립하게 되면 돈 쓸 일이 많으니 어머님께는 더 이상 안 드린답니다.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님과 왕래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혼수로 해갔던 침실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가전제품들은 어머님이 본래 쓰시던 걸 다 가져다 버리고선 제 혼수품을 쓰고 있습니다. 치사하지만 전자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오븐, 세탁기 어찌할지 참 막막하네요. 하나가 처리된다 싶으니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기는군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어머님 음식 드시는데 문제가 되니 TV, 에어컨, 오븐, 세탁기 이렇게 들고 오려고 생각 중이고요. 냉장고는 동생한테 받지 않고 제 돈 100만원 돈이 있으니 자그마한 거 하나 사면 어떨까 싶네요. 어머님은 우리가 분가할 거란 것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너 월급 나 안 줄 생각이냐?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이고 제가 쓰려고 번 거예요. 전 집안일도 하고 밖에서 번 돈까지 어머님 드리는 거면 전 머슴보다 못하네요. 머슴은 월급이라도 받죠. 이랬더니 어머어머 이해 좀 봐라. 너네 친정서 그렇게 가르치던? 사돈어른들 그렇게 안 받는데. 네, 전 그렇게 배웠네요. 일한 만큼 풍요롭게 사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가족이 힘들 땐 서로 도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힘들 때 애기도 봐주지 않으셨고 제 월급을 탐하시고 일도 안 하시면서 참으로 풍요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어머님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일하시더라고요. 손주도 봐주시고. 그런데 저희 시댁은 손주도 안 봐주시고 며느리 직장 생활하는데 빨래는 빨래대로 밀어놓고 설거지는 수북하고 식사도 안 하시고 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너 참 싸가지가 없구나. 너 그런 앤지 몰랐네. 아이고 내가 말년에 뭔 꼴을 당하는 거야. 저도 어머님이 저 딸처럼 대해주신다 하셔서 이 집 들어왔어요.
이렇게 일만 하는 소처럼 살 줄 알았다면 결혼을 늦췄거나 우리 집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타고 나오는 어머님의 욕들. 오늘 아침엔 그 욕들마저도 어찌나 쫄깃하고 구수한지요. 이제 안 들을 거고 난 나가서 살 거고 되도록이면 시댁과 왕래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사 때만 가려고 해요. 아무튼 좋은 조언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어머님 말투를 바꿔 쓴 것은 사투리를 쓴다고 하셔서 말투를 나름 표준어로 바꾼 것입니다.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실까봐요. 특히 막말은 사투리가 좀 험합니다. 냉장고 댓글 봤습니다. 중고를 사서 가져다 놓고 제 것을 챙겨가라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반나절 동안 냉장고 아까워서 머리가 아팠네요. 시어머님이 죽도록 밉지만 사람이 먹고 살기는 하고 나가자 싶어서 냉장고는 양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애기 아빠가 분가겠다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말을 한 건지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전화를 하시네요. 그냥 받지 않으려 합니다. 안 그래도 목소리 크고 욕절하시는 분이랑 통화하면 주변 사람이 혹시나 통화 내용 듣게 될까봐 남사스럽네요. 제가 답답하고 바보 같고 글을 잘 못 쓰지만 여기까지 쓰는 데에도 큰 용기와 큰 고민을 하고 쓴 거예요. 집 명의는 동생 명의로 합니다. 동생이 거래하는 은행에 계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 덕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세 살고 있다면 이사를 가야 가능했을 거라고 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와 집값에 대해서 대출금이 나오는데 전셋집 명의가 동생 명의여야 가능하다고도 하고 제 마음도 그게 더 편할 것 같네요. 동생이 현재 남자친구도 없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벌어서 내 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면 전셋집이라도 빼서 결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빌려준 돈에 이자를 붙이진 못하겠지만 마이너스는 안 만들어야죠. 좋은 말씀들 뼛속까지 간직하며 배우고 되새기게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반성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고 오늘은 교차로 신문에 집을 보느라 일에 집중이 안 되는 날이네요. 누군가에게 속을 털어놓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건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님은 그래도 동생이 많이 도와주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님의 시어머니처럼 그러시지는 않았지만 저도 거의 남편 월급만큼 생활비 드리고 식비로 들어갔었거든요. 신랑이 나가겠다 결심하고 2달 정도 준비하다가 어머니께 말한 순간부터 일주일도 못 버티고 쫓겨났어요. 저희는 월세방으로 갔고요. 어머니께서 제가 해온 거 다 가져가라고 하셔서 수저에 그릇, 냉장고, 세탁기, TV 등 모든 걸 빼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나가기 전 이미 다 사셨더라고요. 연도 끊고 살기로 했어요. 지금 조금 마음 아픈 건 애가 다 알라이라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싸운 순간부터 우리 애기랑 대화도 안 하셔서 애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그게 제일 눈물 나네요. 나와 사니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 애기 마음이 아물고 현재 생활에 적응해주기만 바랄 뿐이에요. 님도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거 사려면 다 돈이에요. 전 정말 감사해하면서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도 살림 2개에서 나누니 살 게 많아요. 자잘한 거 사는데도 몇십만 원씩 드는데 가구에 전자제품까지 사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님도 힘내세요. 저도 힘내서 살아보려 합니다. 님 남편이란 작자가 제일 나쁘고 한심하네요. 꼴랑 220 벌면서 그걸 홀라당 지 엄마한테 갖다 바치나요? 도대체 결혼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님 남편 월급도 님이 관리하시고 악착같이 동생 돈 갖고 자립하세요. 다른 분들 말처럼 집은 동생 명의로 하고 혹시나 남편은 그 돈 꽁돈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그 돈 동생 돈이란 거 주지시키시고요. 이건 뭐 착한 며느리병 걸렸나? 상종 안 하고 살 거라고 분가하는 마당에 뭔 시험에 먹을 거 걱정해서 냉장고를 두고 오니만이요. 나 같으면 싸그리 싹 빼오겠네. 하다못해 내가 결혼할 때 싱크대 수리했으면 그거마저도 뜯어나올 판이구만. 저런 할매는 답도 없는데 그냥 님 남편 끼고 나오시기로 한 거 100번 1000번 잘한 거예요. 님은 그래도 동생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로 위안 삼고 3년 세월 버렸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그 할망구한테 10원 한 장도 주지 마세요.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얹혀 사는 거 아니니 돈 드릴 일도 없다고 신랑이랑 꼭 약속하세요. 신랑 통장, 월급 명세서 이런 거 무조건 챙기시고요. 앞으로가 진짜입니다. 효자 아들 답도 없어요. 님이 다 챙기셔야 애도 건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신랑도 내 가정이 생겨서 애틋해집니다. 노력하세요.
자기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시려면 이 정도 더러운 일쯤이야 하고 가볍게 넘기세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일단 남자가 나쁘죠. 바람피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쁩니다. 근데 신기해요. 25에 결혼해서 지금 50. 딱 반평생을 남편과 같이 산 거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배우자와 반평생보다 더 길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한평생을 같이 살아갈 동반자를 만난다는 거. 나는 언제쯤? 두 번째 사연은 저런 건 결혼 전에 알았어야 했어요. 먹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요리를 해주면 맛이 있던 없던 군말 없이 잘 먹어야 합니다. 그게 싫으면 직접 해 먹어야죠. 탕수육 부먹찍먹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모르겠지만 반반 나눠서 잘하셨는데 부어 먹는 게 더러워 보여서 싫으면 안대를 쓰고 먹어. 김치 냄새 싫으면 콧구멍을 막고 먹고 밥을 따로 먹으면 속 시원하구먼. 같이 먹자고 야단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세 번째 사연은 조금 답답한 면도 많았는데 결론은 나가서 사신다니 잘 됐네요. 시어머니가 문제지만 돈을 다 갖다 바친 남편이 더 이상해요. 샌드위치 먹었어? 아니 고민 중이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먹고 배 아프면 어떡해? 그러게 먹을까 말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 먹었어요. 빰빠라밤. 식중독 당첨. 구독하기 눌러주세요.